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지스틱 회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우리가 이제 오차를 최소로 하는, 즉 비용을 최소로 하는 W와 B 파라미터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차를 구하려면 오차를 구해서 실제값하고 정답값, 즉 정답값, 실제값하고 우리 예측값, 예측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를 보통 만듭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제값은 주어지죠. 정답은 실제값이 주어지고 여기 이제 그 예측값을 우리가 이제 구합니다. 뭐를 통해서 예측값을 구해요? 추정식을 통해서 구하죠. 이 예측값은 우리가 추정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선형회계의 대표적인 추정식은 선형회계 모형의 대표적인 추정식은 W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형 회계가 아니라 노지스틱 회계에서는 이 예측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즉 추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 예측값을 구해서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요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게 딥러닝, 머신러닝의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 즉 빼기를 최소로 하는 요 W와 B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경사하강법이었고요. 그래서 노지스틱 회계에서는 그럼 추정식이 뭐냐? 그리고 이 추정식을 통해서 예측값을 우리가 구하죠. 추정식을 통해서 예측값을 구해서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는 그런 W와 B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실제와 예측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W와 B를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형회계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선형회계에서는 추정식으로 선형회계, 즉 선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선형회계식을 그래서 요 선형회계식을 이용해서 예측값을 추정을 했고요. 그럼 이 추정한 예측값을 가지고 실제값하고의 차이, 즉 그걸 가지고 비용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함수로 MSE를 썼죠.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값이 y라면 y 빼기 예측값 y hat이라고 할게요. y hat 세 차이를 제곱을 해서 요걸 서메이션 하죠. 다 도하죠. 모종 관측체에 대해서 이제 예측한 값을 실제 정답박하고 빼서 다 도해서 요걸 갖다가 이제 mean squared error, 즉 평균을 내죠. 샘플의 수를 n개라고 하면 관측치의 수가 n개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지스틱 회계에서도 어떤 추정식을 사용하느냐, 요 추정식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어떤 추정식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요 추정식을 통해서 예측값을 구하겠죠. 그럼 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함수를 만들겠죠. 그럼 노지스틱 회계에서의 비용함수는 뭐냐, 이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정식은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이전에 강의했던 걸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처가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량, 그리고 음주량, 그리고 운동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답 데이터로 암 발생 여부가 있겠죠. 그럼 피처가 총 4개죠.
피처가 총 4개고요. 관측치는 한 3개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살인데 흡연량은 20개피, 음주량은 3병, 소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운동시간 3시간. 암이 아니다 이거죠. 30살이고 흡연량은 뭐 25개피, 음주량은 소주 2병, 운동량은 2시간. 얘도 암에 안 걸렸고 40살인데 자, 흡연량은 뭐 비슷해요. 30대랑 25개피인데 음주량도 3병. 근데 운동을 1시간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암에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0이냐 1이냐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자, 선형외기, 다중선형외기식을 만듭니다. 자, 요게 이제 x1이라 그러고 요게 x2라 그러고 피처죠. x4, x3, x4y라고 하면 이 정답값. 자, 일단은 추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는 이제 딱 봐도, 자, 우리는 이러면 좋죠. 만약에 첫 번째 각출치가 0이 나올 확률, 이게 높으면 좋죠. 이게 높으면 좋죠. 0이 나올 확률을 높이면 좋고, 또 두 번째 관측치도 0이 나올 확률을 높이면 좋고, 세 번째 관측치는 1이 나올 확률을 높이면 되죠. 이건 높이면 되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높이면 되느냐? 자, 일단은 우리는 이 첫 번째 관측치, 자, 첫 번째 관측치가 0일 확률, 두 번째 관측치가 0일 확률, 세 번째 관측치가 1일 확률, 이게 정답이니까 요 0일 확률과 두 번째 관측치 0일 확률, 세 번째 관측치가 1일 확률을 이제 최대한 최대가 되도록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자, 요때 사용하는 확률이 있어요. 요때 사용하는 확률이 뭐냐면 결합 확률입니다. 자, 결합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런 사건이 있어요. 0이 나올 사건, 0이 나올 사건, 1이 나올 사건. 요 사건들의 확률을 다 곱한 거. 요런 걸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확률을 우리가 probability, P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죠. 자, Y1 첫 번째가 0일 확률, 요거 곱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역시 얘도 0이 나와야 되죠. 요 0일 확률, 자, 곱하기 세 번째 데이터, 즉 Y3가 1이 나올 확률. 자,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결합 확률이라고 하고, 자, 요걸 갖다가 요 값, 자, 요 다 곱한 값을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 값이 최대가 되도록 W와 B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관측치가 0일 확률, 두 번째 관측치가 0일 확률, 그리고 세 번째 관측치가 1일 확률, 이런 확률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x1 w1이죠. 자, 플러스 다중선형외기식을 먼저 만들어요. w2 x2 플러스 w3 x3 플러스 w4 x4.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편향이 있다면 편향 B라고 할게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Z1이라고 놓읍시다. 자, 요 선형외기 값을 Z1이라고 놓으면 요 Z1은 앞에서도 설명했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죠. 요 w나 x1의 값에 따라서 혹은 w나 x 값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예측을 이 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답 데이터는 0 아니면 1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면, 그 통과한 값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 분의 1입니다. 자, 요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자,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자, 그러면, 자, 딱 봐도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한번 대충 예를 들어볼까요? 대충은 아니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 z값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z값이 0이면, 그럼 2의 마이너스 0승, 즉, 2의 0승이니까 1이죠? 그러면, z가 0일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요게 2의 0승이니까 1이죠. 2는 자연상수. 2.7이죠. 2는 자연상수고 2.7 얼마가 되죠. 자, 그럼 2분의 1이니까 요건 0.5가 되겠죠. 자, 그리고 z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z가 1은 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양의 무한대죠. 그럼 이게 2의 무한대 값이니까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자, 그럼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0에 가깝겠죠. 자, 그리고 z값이 무한대라고 합시다. z값이 무한대라고 하면,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자, 2의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억승이라고 합시다. 1억승. 그러면 2의 1억승분의 1이고요. 2의 1억승이라고 하면 2의 1억승이라고 하면 2의 1억승분의 1 0이죠. 거의 0에 가깝죠. 뭐. 자, 근데 2의 마이너스 1억승이야. 2의 마이너스 1억승이니까 이제 역수가 되겠지. 역수가.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되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이거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의 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요거는 2의 1억분의 1이 되는 거죠. 2의 1억분의 1. 자, 그럼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수렴하니까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0이었다면 요 z값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요거는 1에 가까워지는 거지. 즉 결국에 1에서 0 사이 값밖에 안 나온다 라는 얘기죠. 즉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z값이라고 할게요. 요게 z값이라고 하면,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 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식입니다. 자,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z는 저거고요. 여기서 z는 다중 선형 기식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b1. 자, 이런 식으로 선형회기식이고요. 다중 선형회기식이요. 자, 그래서 0일 땐, 요 z값이 0일 땐 어떻게 된다고요? 2의 형성 2분의 1, 0.5죠. 그러니까, 자, y축이 이렇게 되고, z값이, 여기죠. z값이 0일 땐, 요게 1이라고 할게요. 1이고, 요게, 여긴 필요 없죠. 자, 여기가, z값이 0이면 0.5, 여기가 되겠죠. 0.5. z값이 0이면 자,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 무한대. 이쪽이면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여기 아까쯤에 뭐에 가깝다 그랬어요? 여기 무한대면은 1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1에.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1 플러스 2의 무한대 분의 1이야. 이게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일수록 0에 가까워지고 양의 무한대일수록 1에 가까워지고 요런 값이 되겠죠.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그래프가. 즉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런 S자야. S커브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과시키는데, 자, 얘를 통과시키면 0에서 1 사이에까지 실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럼 요거를 갖다 이제 특정 인계치를 기준으로 0.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z값이 선형액의 값이 1로 분류하고 요거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자, 요게 다였고, 자, 요게 이제 추정식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추정식이 되는 거야. 노지스틱 회귀 문제, 이진 분류 문제의 추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추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노지스틱 회귀, 이진 분류 문제의 추정식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다. 즉, 노지스틱 함수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z분의 1. 요 추정식이 바로 요 식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노지스틱 회귀의 추정식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추정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얘 갖고 추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구해요? 예측값을 구하겠죠. 추정식을 가지고 추정식을 가지고 예측값을 구하겠죠. 인계치보다 크면 1이라고 예측하고 인계치보다 작으면 인계치보다 크면 예측값은 우리가 인계치보다 크면 0.5보다 크면 뭐 1이라고 예측을 하고 인계치보다 작으면 얘는 크면 0이라고 예측하겠죠. 그죠? 인계치가 0.5보다 크면 인계치인 0.5보다 요 예측값이 z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z값이 인계치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측을 했어요. 실제 값이 아까쯤에 y가 자, 25살은 y값이 0이었고 30살이었나요? 30살은 y값이 0이었고 40살은 y값이 1이었죠. 자, 근데 우리 뭐라고 예측했어요? 예를 들어서 y 해시라고 할게요. 이 예측값이 뭐 0이라고 예측하거나 얘는 1이라고 예측하고 얘는 0이라고 예측했어요. 자, 이게 예측값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정답, 요거는 예측값이에요. 요 추정식을 통해서 나온 값을 인계치를 기준으로 1 아니면 0으로 예측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정답하고 요 예측한 값 y햇의 값에 분포를 이제 확률 분포를 그리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관측치가 0이고 두 번째 관측치가 0이고 세 번째 관측치가 1일 확률. 자, 요 확률을 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사건이 0이고 두 번째 관측치가 0이고 세 번째 관측치가 1일 이 확률을 최대로 높인다고 했는데, 자, 요 예측값 그러면 이제 얘도 0으로 예측할 확률, 1로 예측할 확률, 0으로 예측할 확률. 자, 요 확률의 요 확률 분포하고 요 예측 확률의 확률 분포. 요 확률 분포하고 자, 이 정답의 확률 분포. 이건 확률이 아니지만 정답의 확률 분포. 요 정답의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정답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답의 확률 분포를 처음에 이제 예측을 했더니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이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점점 줄여 나가야지. 점점 줄여 나가야지. 요것도 아니었네.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 정답의 확률 분포하고 예측의 확률 분포가 이게 결국엔 요게 이렇게 같아지도록 최종 답은 요렇게 이건 예측 확률 분포. 요거는 예측한 값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요 예측한 값의 확률 분포하고 요 빨간 거, 요 정답의 확률 분포, 요 정답 0일 확률, 첫 번째가 0일 확률, 두 번째가 0일 확률, 요게 0일 확률. 자, 요 확률 분포하고 요 정답의 확률 분포. 요거는 또 이게 분포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0이 아니고 1일 확률도 있고 0이 아니고 1일 확률도 있고 1이 아니고 0일 확률도 있고 각각의 각 그 시행이 일어날 확률들이 다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들이 다 있죠. 그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0이고 1일 확률, 1이 일어날 확률. 요거를 갖다가 구하는 게 최대로 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래서 자, 처음엔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는 학습을 통해서 즉 W와 B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0, 0, 1이 나오도록 자, 예측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예측하려면 요 이제 추정식을 통해서 이제 예측값을 구했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실제값이 있고 여기 실제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비용함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비용함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